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중 가장 먼저 아침을 맞이하는 동쪽의 거대한 산괴 캉첸중가. 다섯 개의 봉우리가 연이어 솟아 거대한 성역을 이루고 있다. 다섯 개의 위대한 보석 캉첸중가를 향한 발걸음. 히말라야 청소 등반과 설산에 묻힌 산악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여정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캉첸중가를 향한 이들의 동행이 시작된다. 타이틀 캉첸중가 클린 원정대 제1부 동행. 원정 대원들이 경비행기에 타고 있다. 세계 최고봉 10개 중 8개가 모여있는 곳 네팔. 제3위봉인 캉첸중가도 바로 이곳에 있다. 경비행기가 착륙한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히말라야의 관문으로 전 세계 산악인들이 한 번쯤 거쳐가는 곳이다. 카트만두 공항 대기실. 5년 전부터 클린 마운틴 운동을 펼쳐온 한왕용 대장. 자, 지금 일로 모여주세요. 프랑스 대원이 2명하고 스위스 대원이 한 명, 3명 오기로 했거든? 네. 한번 외국 사람들 한번 찾아볼래? 네, 알겠습니다. 캉첸중가 클린 마운틴 원정은 프랑스, 스위스 대원들과 동행할 예정이다. 대원은 모두 11명. 국내외 연합 원정대인 셈이다. 만나서 반가워요. 실비아. Nice to meet you. 프랑스에서 왔어요. From France. Exactly. 네팔 많이 왔고 네팔을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온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멋있게 한번 펜싱을 하기 위해서 박수 한번 치죠. 대원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캉첸중가로 접근하기 위해선 네팔의 북동쪽 타플레종으로 이동해야 한다. 1000km가 넘는 거리로 20시간 이상 달려야 하는 지루한 여정. 대원들은 기진맥진 녹초가 됐다. 도로의 절반은 비포장길. 타플레종에 가까워질수록 굽이굽이 험한 산길이 이어진다. 짙은 구름과 타폴레중 마을의 시장이 보인다. 해발 1800여 미터에 위치한 타플레종. 티베트어와 셰르파어로 말이 뛰놀며 모든 게 풍족한 곳이라는 뜻이다. 그래서일까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든 아이들. 감당해내기 어려운 삶의 무게와 가족의 생계가 어깨에 달려있다. 몸집만한 등짐을 진 아이들에 이어 집합소에 모인 대원들이 보인다. 트레킹이 시작되는 타플레종에선 포터를 고용하고 한 사람당 25kg 내외의 짐을 분배한다. 지금 이 보타들은 카트만에서 데리고 온 보타들이지? 나이키한테 얘기 좀 잘해. 이거 대원들 짐이니까 이거 부실되면 절대 안 되니까. 타플레종 이후부턴 숙박시설이 거의 없어 야영에 필요한 짐을 모두 짊어지고 이동해야 한다. 현지의 나이든 할아버지가 촬영 중인 카메라를 관심 있게 본다. 포토들과 함께 각자 짐을 지고 걸어가는 대원들에 이어 안개가 형성된 봉우리가 보인다. 캉첸중가 산구는 에베레스트가 위치한 쿵부 히말라야. 트레킹의 메카로 불리는 안나푸르나와 달리 트레커들의 발길이 드문다.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순수 자연이 잘 보존돼 있고 히말라야 고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깊은 계곡을 따라 폭포 줄기가 흘러내린다. 교통에 오지면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곳. 고산족 사람들은 등짐을 지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한다.
읍내에서 쌀을 구입한 이 부부는 자신의 몸무게만큼 되는 쌀 가마니를 지고 맨발로 산길을 오른다. 42세 소마 야림부. 40kg의 쌀을 메고 치루의 대기에서 하루를 걸어왔습니다. 능동까지 이틀을 더 가야 합니다. 아들 둘에 딸 셋이에요.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걷다 보니 발은 순환을 당하기 일쑤. 그래도 가족들을 생각하며 왕복 5일이 걸리는 산길에 초인적인 힘과 인내를 발휘한다. 대원들이 숲을 속을 지난다. 5년 전 에베레스트를 시작으로 K2, 마칼루 등 그동안 클린 원정대가 청소한 베이스 캠프만도 8군데. 강첸 중간은 클린 마운틴의 9번째 목표다. 안개가 형성된 깊은 협곡이 보인다. 전문 산악인을 비롯해 노익장을 과시하는 칠순의 대원, 주부, 산악 스키 강사까지 다양한 이력과 국적을 가진 대원들은 강첸 중간 북쪽 베이스 캠프까지 약 20일간의 원정길에 올랐다. 계곡물이 거세게 흐르는 위로 구름다리가 놓여 있다. 대원들이 한 명씩 차례로 구름다리를 건넌다. 거친 물살 위로 연결된 이 다리는 계곡과 계곡, 문명과 오지, 히말라야와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소통의 통로다. 계곡물이 급류를 이루며 세차게 흐른다. 이리저리 강을 건너고 계곡을 오르내리는 동안 대원들은 자연의 생명력의 에너지를 얻고 우림을 꽉 채운 녹음에 물들어 간다. 한번 보세요. 네, 네팔 많이 다니면서 이 꼬불꼬불한 폭포는 봤지만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거는 보기 힘든데요. 길이가 3,000자인데. 폭포수가 절벽을 따라 거세게 흘러내린다. 히말라야의 산들 중에서 서쪽 끝의 K2는 사막처럼 황량한 데 비해 동쪽 끝의 캉첸 중간은 물이 넉넉해 풍요롭다. 대원들이 거대한 절벽의 폭포를 경이롭게 본다. 이게 힘들어도 이런 거 한 번씩 보니 가슴이 확 뛰죠. 대원들이 급류 위에 설치된 나무다리를 건넌다. 캉첸 중가와 얄룽핑하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수많은 색강을 이루고 다시 남쪽으로 흘러 타무르강 주변으로 흘러든다. 울창한 숲을 사이로 가옥들이 보인다.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산골 마을. 셰르파족, 림부족, 렙차족 등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다. 외지인의 발길이 뜸하기 때문에 원정대 행렬은 아이들에게 보기 드문 구경거리가 된다. 아이들이 흥미로운 눈길로 지나가는 대원들을 바라본다. 매년 10월, 11월, 4, 5월은 캉첸 중가를 등반하기에 좋은 시기다. 온갖 야생화가 꽃을 피우고 히말라야 연봉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때 캉첸 중가를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다. 해가 저물어가는 산봉우리 위로 짙은 구름이 펼쳐 있다. 히말라야 산맥은 네팔, 시킴, 가르왈, 펀자브, 히말라야 등으로 나뉘는데 인도 시킴 지방과 네팔의 경계에 솟아오른 산이 바로 캉첸 중가다. 울창한 계곡을 따라 급류가 거세게 흘러내린다. 캉첸 중가는 흰 포마를 토해내는 물처럼 넘치는 생명력을 자랑한다. 깊고 좁은 골짜기를 따라 계곡물이 급하게 흘러내린다. 포터들이 짐을 지고 산을 오르고
그 곁으로 경로가 표시된다. 해발 1660m, 게블라 2700m. 강첸중가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불운의 산이기도 하다. (97년과) (99년) 정상에 도전했던 어몽길에게 2번의 실패를 안겨주었고, (99년엔) 한도교 대원과 현명근 기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스디쓴 좌절과 뼈아픈 아픔을 준 후에야 강첸중가는 2000년 어몽길, 2002년 한왕룡에게 정상을 허락했다. 원장님, 네. 저 계곡 좀 보세요. 계곡 깊죠? 아이고, 엄청 깊습니다. 예? 1000m는 깊은 것 같아요. 강첸중가 북쪽 코스는 양쪽 협곡을 거슬러 올라야 하는 난 코스. 계곡이 워낙 깊고 험해 초반부터 대원들의 힘을 뺀다. 엄청 힘들어 죽겠어. 그 대신 힘든 만큼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네. 히말라야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기 산대로요. 보통 지금 6일째 지금 저희가 트레킹 했거든요. 네. 6일 동안 트레킹 했으면 설산이 보였는데 설산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지금 앞으로 지금 정글 계속 정글에 정글. 네. 앞으로도 며칠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파란 하늘과 새하얀 구름, 산봉우리가 차례로 보인다. 고도를 높였다 낮추고 개울을 건너 계곡을 다시 오른다. 베이스 캠프까지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서너 차례 산을 넘어야 한다. 거대한 폭포수가 암릉의 표면을 때리며 흘러내린다. 대원들이 계곡물에 세수를 한다. 폭포수가 떨어져 내리는 근처 바위에 흰 천조각이 부러진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 이 갔다는 이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하게 건너가라고 행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면서 여기서부터는 이 표시가 티베트 불교의 큰 의미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힌두적인 문화고 지금부터는 그냥 티베트 불교의 문화의 영향권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티베트 사람들이에요. 한왕룡, 원용덕 대원이 개울가 다리를 건넌다. 2002년 강첸중가 정상 등정에 성공했던 한왕룡 대장. 2번째 오르는 길이지만 여전히 강첸중가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산이다. 두 사람이 거친 바위길을 돌아 위쪽으로 올라간다.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없고 가볍게 접근하기 어려운 히말라야. 길이 멀고 험하며 산이 깊고 높을수록 히말라야에 대한 그리움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은 깊어진다. 대원들이 좁고 긴 구름다리를 건넌다. 금방이라도 일행들을 집어삼킬 듯 사납게 흐르는 급물살. 그 위로 위태롭게 걸려있는 다리를 건너 문명과 오지의 경계를 넘나든다. 다리를 건넌 대원들이 바위산 아래쪽에 모인다. 시기 좋은 자리 여기 세팅할게요. 견주다이 이게 뭐죠? 네, 이거요. 네. 이 동네 사람들이 인근 부족들은 사람들이 쉬어갈 만한 자리에 부모의 행적을 정리해 비석을 세워놓는다. 이렇게 해서나마 부모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다. 현지 안내인이 비석의 내용을 설명한다. 생긴 아빠 엄마가 생긴 거 다 쓰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계곡 옆 상간마을에 이어 유채꽃밭을 지나는 대원들이 보인다. 아, 이게 기름 자는 꽃이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밀린게. 강첸중가에는 울창한 숲과 웅장한 폭포가 있는가 하니 거친 지형에서 자라는 야생화 언덕이 있고 현대 문명에 길들여지지 않은
히말라야 사람들의 질펀한 삶이 있다. 노란 유채꽃이 화면을 가득 채우다가 소박한 2층 가옥이 보인다. 집 앞에는 까만 강아지가 죽처럼 생긴 먹이를 먹는다. 조상 대대로 감자와 옥수수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림부족 사람들.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전통을 고수하며 살고 있다. 림부족은 천연 원료인 록타나무의 껍질을 벗겨 종이를 만드는데 전 과정이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다. 먼저 껍질을 벗긴 록타나무는 물에 불렸다가 장시간 장작불로 삶는다. 남자가 드럼통 아래 장작불을 지핀다. 삶고 물에 불려 두드리는 등 여러 차례 손을 거친 후엔 종이 뜨기 과정을 거치는다. 이때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냐에 따라 종이의 질이 좌우된다. 남자가 삶아서 죽처럼 변한 희뿌연 재료를 물통 속에서 손으로 휘저어 사각체 위에 얇게 편다. 채를 들어올려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는 볕 좋은 곳에 비스듬히 세운다. 히말라야의 맑고 깨끗한 물, 적당한 햇빛과 바람은 질 좋은 종이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햇빛에 건조시켜 수분이 완전히 증발하면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록타 종이가 완성된다. 투박한 한지인데요. 그림 그리고 대원들이 계곡을 따라 걷는다. 강첸중가를 향한 길고 먼 여정은 산에 대한 그리움을 키우는 시간이기도 하다. 강을 건너고 계곡을 오르는 동안 좋아하게 될 산의 모습을 그리고 상상하는 과정 또한 산을 오르는 즐거움이 아닐까. 소처럼 생긴 야크. 히말라야에선 모든 생물이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적응한다. 고산지대에서 중요한 운송수단인 야크도 해발 3,000m 이상의 고산에 익숙하다.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매달린 이것은 지류의 일종으로 안개가 많고 습도가 높은 고산에서 자란다. 특히 인적이 깊은 골짜기나 자연이 보존된 청정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다. 실타래처럼 생긴 하얀 이끼류가 나뭇가지마다 매달려 있다. 불어난 계곡물 위로 대원들이 다리를 건넌다. 순식간에 먹구름과 안개로 뒤덮이는 날씨. 히말라야는 숨가쁘게 표정을 바꾼다. 대원들이 희뿌연 운무 속에서 산을 오른다. 강첸중가는 몬순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날씨의 변덕이 심하기로 유명하다. 우비를 입은 대원들이 일렬로 행군한다. 안개와 구름, 강풍과 빗방울은 일행들의 발걸음을 더디게 한다. 야생화와 들풀들이 거센 바람에 흔들린다. 한왕용 대장이 광명 산악회 송덕엽을 돌아본다. 회장님, 지금 어떠세요? 지금 이 고도가 3,700, 800 되는데 처음이시죠, 이 고도까지? 처음이죠. 오면서 경치 한번 구경했어요? 밤송 물 들어가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저 봉우리 좀 봐요. 안개 가졌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햇빛이 좀 아쉽습니다. 아, 좋아요. 이래도 좋아요. 갈까요? 빗방울은 점점 더 굵어지고 더 이상 운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 대원들은 부랴부랴 캠프를 설치했다. 설산 봉우리 정상에 구름이 걸려 있다. 해발 2,700m의 게블라 캠프.
흰눈 덮인 설산과 마주해 있다. 대원들은 은은한 향이 풍기는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추위에 떨며 선잠을 잔 대원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은 몸의 피로를 풀어준다. 대원들이 텐트 안에서 짐을 챙긴다. 다음 일정을 위해 준비를 서두르는 대원들. 아무리 바빠도 히말라야의 연봉들과 일일이 눈을 마주치는 걸 잊지 않는다. 해발 6,027m의 군사 디아르 연봉이 보이고 캠프촌의 판잣집 굴뚝 위로 연기가 피어오른다. 원정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쿡 리마의 손길이 분주하다. 요리사 리마. 된장찌개, 김치찌개입니다. 아, 그걸 제자네. 네. 오늘 끓이는 건 뭐예요? 네, 이거는 감자국입니다. 감자국이에요? 네, 감자국입니다. 대원들이 식판에 반찬을 덜어놓는다. 고된 일정과 고산증으로 식욕을 잃어갈 때 고추장 비빔밥은 한국인 대원들의 입맛을 되찾아주는 비장의 음식이다. 대원들이 야외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고도가 높아지면 입맛을 느끼기 힘들고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다음 일정을 위해 단단히 먹어둬야 한다. 눈부시도록 하얀 구름이 봉우리 위에 펼쳐져 있다. 폭포수가 절벽을 따라 흘러내리는 골짜기 주위에는 주황색 야생화와 파란 도라지꽃이 피어 있다. 히말라야 고산에서는 하루 600m 내외의 고도 변화가 적당하다. 오늘은 게불라에서 쿤사까지 약 1000m에 가깝게 고도를 올려야 한다. 어제 지치한 일정을 만회하기 위해서다. 회장님 힘드시죠? 아유. 계속 올라 내려가 그냥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저도 힘들다고 말은 못하고 그냥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이 계곡 얼마나 깊어요 이게. 이곳에선 구름도 바람도 천천히 흐르는 듯하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문명의 생활도 여기선 다 부질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산길에 핀 꽃에게 눈길을 던지고 동행자와 보폭을 맞춰 걷는다. 아름다운 소풍길 같다. 한왕용 대장과 광명산악회 이재흥. 피로가 그냥 쫙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예, 에너지가 그냥 싹 충전되죠. 예. 미속으로 촬영한 구름이 새하얀 빛을 뽐내며 빠르게 흘러간다. 외국 산악인들이 행군하고 있다. 히말라야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내기 위해 출발한 클린 마운틴 운동. 최근 외국인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여성 알렉시아.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알렉시아예요. 히말라야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히말라야에 온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칸첸중가 산군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프랑스 여성 실비아. 저는 스키 강사이자 트레킹 가이드이기도 하죠. 이곳에 와서 산을 청소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왕용 대장과 함께 칸첸중가의 베이스 캠프를 청소하는 뜻깊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의 클린 원정대와 함께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3,000m 넘으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졌네요. 벤니다일 3,000m 넘으니까 칸첸중가 산군은 거대한 산악 트레킹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나무에 색깔이 들어갔어요. 봉우리가 안개에 휘감겨 있다.
고도에 따라 아열대, 온대, 고산지대까지 골고루 체험할 수 있는데 해발 3,000m를 넘어서는 곱게 물든 단풍숲이 펼쳐지기도 한다. 견디사님, 저 산 중턱에 왜 저 줄이 뭐죠? 여기 룸다 절 이름이 룸다인데요. 네. 동네 사람들이 어디 멀리 떠나기 전에 거기 한번 깔아놓으면요 잘 갔다 와라 해가지고 깔아놓으면 아, 잘 갔다 오라고? 숨가쁘게 달려온 도시와 현대 문명의 삶. 히말라야에선 바빠야 할 이유가 없다. 단풍 등 계곡이 펼쳐진다. 그저 산과 마주하면서 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바람 소리는 무엇을 말하는지, 하늘과 구름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천천히 바라보고 느끼면 그만이다. 들판에서 풀을 뜯던 야크가 느릿느릿 마을 쪽으로 걸어간다. 네팔과 시킴, 티베트를 연결하는 삼각지대에 위치한 캉첸중가. 티베트와 인접해 있는 이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티베트 캄파족이다. 세트를 팔라고 이거 놓는 거야? 띠요? 에스코, 예. 캄파족 여자들의 카페트 짜는 기술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그 색깔이 곱고 문양이 정교하기로 유명한데 카페트 한 장에 500루피, 우리 돈으로 약 7,500원이란다. 아, 여기서 만들고 티베트 작품이 아니고? Give me to ship this color, this jari. 남자가 나무를 태운다. 자연과 하나 돼 욕심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캄파족 사람들에겐 자연과 신을 경배하는 생활 풍속이 깊이 배어 있다. 히말라야의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이들에게 산은 신과 같은 존재며 자연은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다. 노파가 묵주 기도를 하며 먼 산을 본다. 자, 예쁘게 찍어줄게요. 김종선 대원이 동네 처녀들을 모아놓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쑥스러워하면서도 기꺼이 사진 속 모델이 돼주는 사람들. 여기 보세요. 자연을 닮아 꾸밈 없고 순박한 얼굴들이다.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은 마을 처녀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즉석 인화기를 보고 있다. 즉석에서 자신들의 얼굴이 찍혀 나오는 걸 보니 신기할 따름이다. 꾸밈 없는 사람들과의 조우. 히말라야 산행 중 만나는 또 하나의 기쁨이다. 천조각들을 줄에 매단 룽다가 바람에 흩날린다. 간파족은 통모라고 불리는 차통을 이용해 버터차와 보리가루를 섞어 마신다. 이것을 수이차라고 하는데 단백질과 지방질, 비타민이 풍부하다. 남체 에베레스트 집가도 이런 거 없어요. 버터가 들어가고 예. 또 소금 들어가지고 짭짤하니 막 산행하고 나오면 땀이 많이 빠져가지고 수분 섭취 필요한데요. 땡큐. 좀 간도 아주 간간하고요. 예. 좀 고소하죠, 좀 있으면요. 봉우리 전체가 안개 구름에 휩싸여 있다. 해발 3,600m에 위치한 마을 쿤사. 베이스 캠프로 진입하기 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마을이다. 한 가정에서 위성 방송 장비를 지붕으로 쓰고 있다. 비를 피하는 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단다. 그런데 낯익은 글씨가 눈에 띈다. 둥근 위성 장비에 한국 통신이라 적혀 있다. 이번엔 박스 하나를 꺼내 촬영팀에게 내민다. 1999년 캉첸중과 원정에 동참했던 KBS 방송단의 촬영 장비다. 망원 렌즈란 표철이 붙어 있다. 이어 99년 캉첸중과 70일의 기록 자료 화면. 당시 KBS 방송단은 히말라야 14자 등정을 노리던 산악인 어몽길의 정상 등정을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현지 생방송을 했다. 방송을 마치고 철수하던 중 눈사태를 만나
구사일생 몸만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자루에서 망원 렌즈가 꺼내진다. 당시 잃어버렸던 망원 렌즈를 현지 주민이 찾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촬영팀이 8년 만에 되찾은 것이다. 대원들이 캠프에서 지도를 본다. 이제 오늘 가는 데는 캄바첸인데요. 네, 4,100m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나무가 있고 그 다음부터 나무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목적지 팡파멜까지는 3일 거리예요. 3일. 예. 대원들이 안개비 속에서 행군한다. 굳은 날씨에 대원들의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대원들이 비바람을 맞으며 비탈진 바위길을 오른다. 돌풍과 안개, 비와 구름의 장막은 강천 중가를 굳게 막고 있다. 대원들은 이 장막을 뚫고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프로듀서 현상윤, NLE 제작 편집 김영, 음악 한문휘, 사운드 마스터 최명규, 효과 감독 김기평, 나레이션 홍소연, 글 강영수, 촬영 연출 이거종. 화면에서 제작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